안녕하세요. 레드 아카데미의 K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실업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신과 함께 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과 함께에서 차태현 엄마로 나오시는 분이 언어가 잘 안 되시죠.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실어증은요, 혀의 움직임이 마비가 되거나 입술의 움직임이 마비가 되는 발음장애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의 문제로 인해서 언어를 잃어버리는 증상을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뇌에 문제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실어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독일에 갔을 때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독일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독일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러 독일을 갔을 때 지하철을 어디서 타야 하는지, 지금 내가 내려야 할 곳이 맞는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인 실어증이죠. 여기서 잠시 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기능 중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곳은요, 바로 측두엽, 템포랄 럽, 그 다음에 파리에탈 럽, 그 다음에 프론탈 럽의 중간 사이에 있는 실비우스 구 주변에 있는 넓은 부위가 바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봤을 때 입이 앞에 있고 귀가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하는 부분 역시 브로카 에어리어라고 하는 곳이 앞쪽에 있고요. 귀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뒤쪽에 있는 웨르니케 에어리어입니다. 앞쪽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서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손을 흔들어 볼까요? 라고 하는 말에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손을 금방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성 실어증 브로카 아파지아입니다. 브로카 아파지아는요, 폴 브로카라고 하는 프랑스의 외과 의사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브로카라고 하는 의사는요, 당시 발달학을 리드하던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서포트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뇌의 기능과 발달에도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담의 아들이기보단 진화한 원숭이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아주 옹호하기도 하였습니다. 뇌를 연구하던 브로카는요, 이 뇌 곳곳이 모두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브로카 에어리어,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브로카의 뇌 곳곳에 하는 기능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브로카 에어리어입니다. 칼 베르니케는 1874년 측두엽의 베르니케 에어리어 영역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를 밝혔습니다. 언어의 뒤쪽 중추에서 손상을 당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들어보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손을 들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중얼중얼 거리는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 채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하지만 운동성 영역인 브로카 에어리어는 정상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소리를 내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브로카 에어리어와 베르니케 에어리어, 브로카 아파지아와 베르니케 아파지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실어증을 한번 알아볼까요? 환자 B씨는 따라 말하기를 아주 잘합니다. 왼쪽 대뇌에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말도 잘 못해서 남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에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K 교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이름은 K 교수입니다 라고 아주
또박또박 잘 따라 말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 B씨가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지만 이 언어 중추가 다른 뇌하고 연결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수가 난 마을이 고립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여기서 환자 B씨와 비슷한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리고 헤라,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여신을 알고 계신가요? 제우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아주 바람기 많은 카사노바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제우스는 숲속에 있는 여성들과 요정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라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라 여신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죠. 제우스, 또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탐하다니 하면서 그 바람나는 장면을 목격하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골목길에서 에코라고 하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요정은 말이 아주 많은 요정이지요. 어머, 헤라 여스님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건가요? 에코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머, 헤라 여스님 왜 그러세요? 제우스님이 또 문제 일으키셨어요? 어머, 어떡하면 좋을까? 계속 말을 거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헤라 여신은 제발 에코 다음에 얘기하자,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얘기하지만 에코는 다시 알겠습니다 헤라 여신님. 근데 헤라 여신님,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헤라는 제우스의 바람이 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헤라 여신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에코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너는 이제부터 스스로 말하지 못할 거야. 다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말할 뿐만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저주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에코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나르키소스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5글자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계속 되돌이 되는 것처럼 되풀이만 하여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까 환자 B로 다시 넘어가서요. 환자 B 역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계속 따라 말하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B처럼 피질에 문제가 생겨서 에코병, 다시 말해서 에코리아가 생기는 아파지아가 오는 경우는요. 호전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코처럼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실어증을 살짝 겪을 때가 있지요. 위에 있는 상사분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질문하면 이건 좀 아닌 듯 싶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네,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언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실어증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